자, 마지막 시간인데 써보니까 확 감이 올 거예요. 써보니까 확 감이 올 거기 때문에 아까 하다만 거 보시죠. 하다만 거 우리 문제 2번 남았습니다. 문제 2번. 문제 2번은 같이 볼게요. 같이 보고 같이 써보죠. 칠판으로. 자, 4페이지 보시면 아까 볼 때 문제 제가 한번 읽어보세요 했을 때 다 어떻게 읽었냐면 저 위에부터 읽었습니다. A회사는 상시 근로자 300명. 그죠? 제가 기출문제 특강때 살짝 말씀드렸는데 뭐부터 봐라? 문제부터 봐라. 문제부터 보고 읽어 들어가면 아 이런 문제구나 머릿속에 하면서 따다다닥 내려올 수 있어요. 문제부터 보는 게 좋아요. 문제부터 보는 게 좋아요. 논점 파악이에. 그래서 이번 문제 보시면 갑이 자신에 대한 징계 해고가 인정이 됐대. 근데 징계 절차 하자 때문에 해고가 무효라고 하는 거. 아 그럼 하자를 가지고 태클을 거는구나. 하자의 정당성이 문제가 되겠구나 라고 보는 거고, 통지가 위법하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아 통지 그럼 이거 서면 통지 문제겠구나 깔아놓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아 이거구나 하고 딱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문단부터 나오죠. 네 번째 문단 읽어볼게요. A회사는 갑이 출근을 계속 거부한 거예요. 갑이 거부했어. 오케이. 뭐 나와요? 취업규칙상 10일 이상의 무단 결근을 한 때 취업규칙에 징계 사유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느낌상 정당한 업무 변경을 거부한 때 두 개나 있네요. 징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판례에서도 아까 취업규칙에 근거 규정이 있으면 징계할 수 있죠. 사유가 정당해야 되는 건 논외로 하더라도 갑을 적법하게 구성된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했습니다. 징계위원회에 적법하게 구성해서 징계 회부를 하였습니다. 한편 위 취업규칙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5일 전까지 여러분 문제에서 위원회 개최 며칠 이런 거 나오면 이거 무조건 문제 된다고 보는 겁니다. 이런 건 무조건 문제 나와요. 5일 전까지 징계 대상자에게 징계 사유와 징계위원회 개최 일시를 통보하고 뭘 줘야 됩니까? 포인트 소명 기회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거 소명 기회 물어보는 거구나. 근데 뭐예요? 그러나 나오면 세모 치고 잘 봐야죠. 그게 문제니까. A 회사가 뭐 했어요? 징계위원회 개최도 안 했고 소명 기회도 부여 안 했고 징계위원회에는 갑이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징계해고 결정 빵 했습니다. 이에 대해 A 회사 대표이사는 2012년 11월 4일 갑을 직접 불렀어요. 전극면허 거부 무단결근 이후로 2012년 12월 5일자로 징계해고할 것을 구두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갑은 2012년 12월 5일에 해고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2012년 11월 4일 날 말을 해서 2012년 12월 5일 날 나가라고 했을까요? 그렇죠. 해고 써도 됩니까? 쓸 필요가 없지. 왜? 30일 전에 했잖아. 문제 엄청 자세히 만든 겁니다. 5인 이상 여부 판단할 필요 있나요? 없죠. 왜? 저 위에 맨 첫째 줄 300명 이상입니다. 느낌이 와요? 문제를 낼 때 절대 논란의 여지는 1도 없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거 쓰면 카페에서나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주지 속으로 뭐라고 있냐 그 키보드 워리어들이 이러고 있습니다. 너 좆됐구나 말이야. 논점 일탈이에요. 그런 거 써버리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예시 답안이나 모범 답안은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면 강사들 거는 어차피 문제 보고 내가 갖고 있는 자료를 붙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쓰면 좋겠죠. 쓰면 좋아요. 솔직히 만약에 추가 논점에서 해고 예고도 문제가 될 수 있으나 한 달 전에 통보했으니까 문제되지 않는다. 좋죠. 쓰면. 근데 굳이 정당하게 한 걸 쓸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태클을 걸려고 해봤자 걸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깔끔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답은 알겠습니다. 소명 절차 있는데 안 거쳤고 심지어 징계위원회 개최도 안 했어요. 그러면 이미 절차 위반입니다. 아까 우리 여러분 오전에 봤던 판례 중에 통상해고랑 징계사유랑 겹쳐도 뭐 해야 된다? 그렇죠. 징계 절차 따라야 됩니다. 그만큼 징계 절차 빡세게 보는데 이런 경우는 거의 인정 안 되겠죠. 그래서 넘어가시면 8페이지 볼게요. 2번 문제풀이. 문제의 소재 보면 갑의 주장 당부와 관련하여 동그라미 1번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 통보 및 소명기의 부여에 관한 취업식 규정을 위반한 경우 이러한 징계 절차 하자로 갑의 애교가 무효가 되는지, 징계 절차 안 지킨 걸로 갑의 애교가 무효가 되는지 보고, 동그라미 2번 A 회사의 갑에 대한 해고 통보를 구두로 하였는데 이게 뭐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돼서 무효인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노마자 2번 보면 징계 절차 하자로 인한 해고 효력 보는데 판례는 당연히 취업 규칙에 징계 절차 있으면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절차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무효. 소명기에 관련해서 판례가 있죠. 양가로 1번 원칙 징계 규정에 징계 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과 소명자료 제출을 기하도록 부여하고 있다면 그 통보 시기와 방법에 관한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다고 하여도, 그러니까 규정한 바가 없어요. 소명기에는 있는데 징계위원회에다 해라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러면 최소한 어느 정도 시간은 두고, 소명 기회가 뭔지 아시죠? 야, 나 이렇게 너 징계예고 할 건데 할 말 있어?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징계예고를 할 겁니다. 언제? 30분 뒤에. 할 말 있어? 이 사람은 없대요. 뭐야 이거. 실제 판례입니다. 2시간 뒤에 징계위원회 연거 안 돼요. 상당한 시간을 줘야 됩니다. 최소 2, 3일. 그래서 변명과 소명자를 준비할 상당한 기간을 두고 개최 일시와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양가로 2번 소명 부여 방식을 보면 단체병이나 취업규칙에 당사자 징계 사유와 관련한 소명기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요. 취업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상자에게 그 기회를 제공하면 돼요. 소명해봐 제공하면 되고, 소명 자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3일 뒤에 소명 절차를 거쳐서 소명해봐 했는데 이 사람이 나 기분 나빠서 소명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소명 안 한 겁니다. 전 돼요? 이미 소명 기회는 줬습니다. 자기가 말을 안 한 거지. 그런 사안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징계위원회 징계 대상자의 징계 혐의 사실을 고지하고 그에 대해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면 충분합니다. 자기가 묵비권을 행사하든지 말을 안 하던가 이런 건 상관없죠. 기회를 부여하면 끝나요. 물어본 적이 있느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혐의 개개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발문하여 징계 대상자에게 이에 대해 빠짐없이 진술하도록 조치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행위를 했어요? 왜 이렇게 했나요? 꼭 이렇게 했어야 돼? 이거 물어볼 필요 없다고. 그냥 이것만 하면 돼요. 야, 너 이렇게 해서 할 건데 뭐 할 말 있냐? 이 정도. 기분 나빠 못하겠습니다. 묵비권 행사하겠습니다. 그래, 알았어. 우리는 소명기 줬으니까 끝난 겁니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절차 위반이 없는 거예요.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사유 자체를 따지기 전에 뭐예요? 절차 위반으로 이미 끝난 상황입니다. 우리는 해고 관련해서는 여러분 두 가지를 봐요. 사유를 보고요. 절차를 봅니다. 무지막지하게 나쁜 놈입니다. 그냥 나가도 잘려도 돼요. 근데 서면으로 통보 안 하면 부당해고입니까? 얘 성희롱 아주 지속적으로 하고 완전 나쁜 놈이에요. 누가 봐도 잘려야 돼. 근데 서면 통보 안 했어요. 부당해고 구제신청 들어갔습니다. 부당해고입니까? 정당한 해고입니까? 부당해고입니다. 왜? 절차 위반이잖아. 여러분 공부할 때 간혹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아니요. 판단은 50대 50입니다. 나쁜 놈인데 서면 통보 안 하면 뭐다? 절차 위반으로 부당해고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이거 억울하게 3개월 이거 다 월급 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면 느낌이 오죠. 아, 얘 걸겠구나. 어떻게? 아, 이거는 그냥 TV 이거 알고 영업 비밀이니까 알면 안 되겠구나.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얘 바로 원직 복귀 시켜요. 그 다음에 대기 발령 시켜버리세요. 대기 발령 시키면 집에 있겠죠. 그때 서면 통보하면 돼. 그럼 절차 하자 치유되죠. 그리고 다시 자르면 됩니다. 그러면 한 달 안에 다 처리돼요. 오케이. 그런 사례도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해보면 이래다 옵니다. 바보같이 기다리면 안 돼. 실무할 때. 우리 문제 이거 나오면 다 틀리겠지. 그죠? 자, 그렇게. 그래서 노마다 3번 보면 해고 절차 위반입니다. 왜? 구두 통보했잖아. 그러면 무조건 나와야 되는 게 27조고요. 여러분이 꼭 암기해야 될 판례는 2번 판례입니다. 원칙 판례. 이게 이번에 시험 문제에 나왔습니다. 이게 시험 문제에 나왔어요. 그래서 사내기를 그렇게 꼼꼼하게 쓰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시험 문제에 나왔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나올 확률이 당분간 없기 때문에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서면 통보를 중요하게 보는지 1번 뭐예요? 2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강행 규정이고 특별법입니다. 법에서 서면 통지하라고 규정해 놨잖아. 근데 왜 서면 통지 안 했어? 27조에 규정되어 있고, 두 번째는 해고를 당하게 되면 근로자 입장에선 직장을 잃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생활상 불이익이 너무 커요. 돈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사용자 입장에서 신중한 의사결정을 하게끔 말보다는 글로 쓰게 한 겁니다. 말보다는 글로 쓰게. 세 번째 뭐예요? 너 이래서 내가 해고시킨 거야. 내가 언제요? 너 이랬잖아. 그때는 그래놓고 왜 지금 와서 이래? 나는 그런 적 없습니다. 뭐예요 지금 상황이? 말이 달라요. 즉 무조건 의견 다를 겁니다. 그때 분쟁 해결의 명확성을 차지하기 위해서 기준이 되는 거죠. 봐라, 서면에 이렇게 돼 있고 너도 사인했잖아. 지금 와서 무슨 소리야? 이런. 그 다음에 네 번째, 근로자 입장에서도 내가 왜 잘렸는지, 언제 잘리는지는 알아야겠죠. 그래야 대응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 사유가 잘못됐다는 걸 짚어낼 수도 있고. 그래서 근로자의 대응. 요 네 개가 큰 틀에서 서면 통보 취지를 인정하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그 판례가 그 내용이 그대로 써져 있어요. 이게 시험 문제 그대로 나온 거예요. 읽어볼게요. 양가로 1번 원칙. 판례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 사유 등 서면 통지를 통하여 이거 나오죠.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데 신중을 기하는 거예요. 신중을 기하는 거예요. 플러스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의 일을 둘러싼 분쟁을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또 근로자에게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그래서 해고 서면 통지가 꼭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고, 뒤에 부분은 이겁니다. 구체적으로 해라 이겁니다. 취업규칙 10조 위반 이런 게 아니고, 너 이렇게 해서 신고 들어왔고 이렇게 해서 얘가 피해자 진술까지 했어. 그래서 너는 사내질서 위반으로 아웃. 이런 식으로. 사용자가 해고 사유 등을 서면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 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행위를 기재하여야 하며, 징계 대상자가 위반한 단체 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조문만 나열하는 것은 안 됩니다. 안 돼요. 최근 판례는 서면을 인정, 이거예요. 이것도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 이메일 전자문서가 서면이다. 맞는 지문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요 판례. 이메일 판례. 이메일이면 서면이야.
아니에요. 저 판례는 뭐예요? 일단 아니 당연히 아니지. 이메일하고 서면은 저 판례는 뭐예요? 이메일이 서면 통지를 한 것과 같은 역할을 하면 서면 통지를 한 걸로 봐준다는 겁니다. 서면이 아니고 서면은 아닌데 봤더니 이메일로 업무도 하고 이메일로 해고식이나 해고 사유도 명확하게 하고 자기가 열어봤어 실제 이 사실관계 보면 그리고 답변도 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서면 통지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메일이 서면 통지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서면 통지한다고 봐서 해고의 절차 위반이라고 안 보는 거지. 이메일이 서면은 아닙니다. 이메일이 서면은 아니에요. 그 판례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최근 판례는 여기서 서면이나 일정한 내용 정부서 의미한다면서 전자문서 등이 근로기준 27조 서면 통지 효력이 있을 정도의 효력을 갖추면 뭐다 전자문서 해고 통보도 서면으로 통보한 걸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서면이 아니고 사안 해결 보시면 어렵지 않아요. 1번 보시면 가외 징계구 절차 하자 있죠. 위원회도 안 거치고 취업규칙에 심지어 5일 전에 개최하라고 위원회도 있고 서면 기회도 있는데 안 줬습니다. 그래서 그거 갖고 온 거고요. 양가로 2번 서면 기회 안 줬죠. 그거 문제에서 긁어 온 거고요. 양가로 3번 절차 위반 해고 판단은 당연히 정당성 상실하죠. 절차를 지키지 않았으니까 정당성 상실합니다. 2번 A회사 대표이사는 정금명령 무단을 이유로 12월 개천국 구두로 통보해만 그러고 27조 위반에 해당한다. 이건 뭐 딱히 쓸 필요 없습니다. 27조 위반이 명백하니까 왜 구두 통보니까. 그래서 정답은 뭐예요? 3번 갑의 주장은 타당하다 이렇게. 네. 그래서 정금명령은 오케이. 근데 해고는 안 된다. 어때요? 쓰실 수 있겠죠? 이게 쓸 수 있습니다. 이거 쓸 수 있어야 돼.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여기 앞에 잠깐 보세요. 어디냐면 2페이지 판례 밑에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암기가 필수입니다. 2페이지 보시면 이해 무조건 해야 돼요. 이해. 7월이나 8월에는 완전 속도예요. 공부 안 해놓으면 그때 절대 못 봅니다. 나 타강사 자료 못 봐. 왜? 내 것도 못 봐. 내 것도 못 봐요. 자, 시험 앞두고 2주 전에는 하루에 한 과목 이상이 돌아가야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책이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지 알겠죠? 지금 요것도 오전에 한 것도 돌리기 힘든데, 그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연기에 기본서 강사님 교재들을 여러 번 보세요. 여러 번. 그리고 말씀드리면 이건 그냥 팁인데 강사님 선택하면 웬만하면 바꾸지 마세요. 스타일이 완전 달라요. 생각보다. 같은 노동법이면 똑같지 않아? 아니요. 완전 달라요. 완전. 그냥 그 사람 믿고 한번 가보세요. 그러다가 안 되면 바꾸면 되는 거고. 근데 한번 결정하면 그냥 결정 신중하게 하세요.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신중하게. 뭐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수강생이 많은 강사님이 계시고 아니면 수강생이 많이 없는 강사님이 계시는데 저라면 수강생이 많은 강사님들을 선택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나는 맛보기 강의를 들어볼 것 같아요. 안 맞을 수 있습니다. 톤이. 잘 안 박히네. 실제 전 그런 게 또 있어요. 전 다른 시험할 때 엄청 유명한 사람을 듣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들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난 그 톤이 안 맞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일 싫어하는 강의가 책을 읽어주는 강의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그분은 책을 읽어주는 강의였어요. 그래서 아무리 수강생이 많아도 다른 사람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노동법은 책을 읽어주는 강사님은 거의 안 계세요. 판서를 하고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책으로 짚어주는 강사님들이 계시지. 그죠? 왜 그러냐면 다 노무사들이 하니까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머리에 박혀 있으니까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정도. 이거 4번 같은 경우에는 적절하게 강제성 있는 학원 관련 스터디는 도움이 돼요. 놀면 안 돼요.
절대 놀면 안 됩니다. 네. 아니 그냥 망설여서 제가 그 GS 연기 때 뭐 한다고 했잖아요. 되게 망설였던 게 잘못하면 놉니다. 저 없으면 놀겠지. 그죠? 그래서 절대 놀면 안 돼요. 그래서 근데 이제 학원에서 관리해주는 관계성은 무조건 필요해요. 왜? 여러분들이 고등학생이 아니잖아. 이미 성인의 참맛을 봤기 때문에 누군가 자기 제자에게 들어오면 짜증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5번 보시면 기본적으로 회독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한 권의 책을 정하세요. 한 권의 책을 정해서 처음은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보는 겁니다. 내가 1페이지 50페이지 갔다가 시간이 좀 지나서 모르겠다 다시 1페이지부터 50페이지 봤다가 그러면 1페이지부터 50페이지만 계속 봐요. 그게 아니고 1페이지부터 끝까지 쭉 보시는 거예요. 1페이지부터 끝까지 쭉. 그리고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교수님 책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강사들 교재들이 다 교수님 책 베이스로 다 깔려 있습니다. 근데 강사님들 책은 조금 부족한 게 뭐냐면 제 책도 그러겠죠. 부족한 건 앞에 있는 그런 서론이나 이런 게 다 빠져 있죠. 주제별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프린트처럼. 그러면 노동법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좀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시고. 제가 써놨잖아. 요약집만으로도 시험 준비하는데 전혀 문제 안 됩니다. 왜? 우리는 판례가 나오니까. 전혀 문제 안 돼요. 전혀 문제 안 됩니다. 그래서 교수님 책을 3회족 정도 하고 요약집을 보면 이해가 엄청 빠르긴 해요. 엄청 빨리 돌아갈 거예요, 머리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양가로 이번처럼 수업 전에 1회독 하고요. 수업 때 같이 보고, 그 다음에 수업 후에 1회독 하고, GS 연기 끝나고 일기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보면 교수님 책은 거의 다 봤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강사 책을 보면 생각보다 빡빡빡빡 들어올 거예요. 거기서 벗어난 내용이 없으니까. 그죠? 그렇게. 그래서 마지막으로 양가로 3번 23년 1월 전까지는 미친 듯이 해야 됩니다. 왜? 1월 달에 여러분들 20회독 이상 하는 분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20회독 이상 하는 분이 들어와요. 1점 차, 2점 차 떨어진 사람들은 안 할까요? 하죠. 그 사람들이 1000명 이상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미 지금 들어가도 빠바바박 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하고 경쟁해야 돼. 여러분의 경쟁자는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네, 그 사람들 집에서 쉬고 있고 마음 조려하는 분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고, 네, 추석 앞두고 오셔서 수업 듣는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화이팅 하시고, 네, 연기 때 뵐 수 있으면 뵙고요. 네, 집에 얼른 가세요. 고생하셨습니다. 네.